자, 이제부터 저 쿼터별로 1번, 2번, 3번, 4번 시드 쿼터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야닉 시너가 한프만과 1회전. 자, 저는 야닉 시너가 굉장히 험난한 대진을 받았는데 마치 작년 카를로스 알카라스와 같은 대진입니다. 알카라스가 굉장히 결승전까지 올라오는데 강적들을 많이 만났어요. 니콜라스 자리, 그 다음에 마테오 베레틴을 또 만났었죠. 그 과정에서 부활했던. 그리고 홀거룬에도 8강에서 대결을 했었고, 그다음에 4강에서 다닐 메드베데프를 만났었던, 뭐 시드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던 순위 높은 선수들. 물론 메드베데프가 이제 잔디에서 그 정도의 위력을 발휘한 선수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친 것처럼 이번에 야닉 시너가 첫 판부터 야닉 한프만 빠른 코트에서 꽤 위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그런 독일의 강타자를 만났고, 2회전 요게 굉장히 기대되는 매치인데 푸초비치를 이기면 베레티니와 시너가 만나게 됩니다. 자, 베레티니의 강서부 윈블던 결승에까지 2021년이죠. 그때 조코비치에게 패해서 준우승을 했지만 마테오 베레티니 1세트를 따냈었거든요. 그 정도로 잔디코트에서는 거의 최상급의 우승 후보 5손가락 안에 들 수 있는 베레티니이기 때문에 몸 상태가 정상이고 예전의 기량을 회복했다면 시너와 정말 재밌는 경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베레티니가 그 정도 경기력 안 올라왔기 때문에 야닉 시너가 이길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3회전이 또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27번 시드인 그릭스퍼. 저 이번에 프랑스 오픈에서 또 알렉산더 즈베레프를 매우 괴롭혔던 그릭스퍼가 기다리고 포핸드 강타자입니다. 이 잔디 코트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가 있는 그릭스퍼를 3회전에서 이기고 나면 4회전에서 만날 수 있는 상대가 누구냐? 벤 실턴이 있고요. 8강에서 디미트로프냐 메드베데프냐인데, 메드베데프보다는 디미트로프가 현재 윈블던 잔디에서 깎아치는 슬라이스를 바탕으로 더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또 한 명을 또 얘기하고 싶어요. 얀 레너드 스트로프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로프가 메드베데프를 제압하고 이 디미트로프와의 대결에서 또 이기고 야닉 시너와 대결할 수도 있거든요. 이 스트로프가 잔디 코트에서 서브와 포핸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재미있는 승부. 하지만 시너보다 더 탄탄할 수는 없다. 저는 일관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야닉 시너가 8강에서 디미트로프를 만난다. 여기에 걸겠습니다. 자, 알카라스 섹션 보겠는데요. 알카라스, 자, 퀄리파이어를 상대하게 되고, 여기서부터 3회전 정도부터 티아포가 있네요. 티아포, 프란시스 티아포. 예전에 알카라스의 첫 메이저 우승인 US 오픈 때도 티아포와 4강에서 5세트 접전을 벌인 걸로 기억합니다. 다만 지금의 티아포는 사실 잔디 코트에서 굉장히 최적화된 그라운드 스트로크를 갖고 있는데, 굉장히 좀 플랫한 샷을 치고 네트 앞으로도 잘 나올 수 있는, 잔디 코트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데 요즘 경기력이 너무 조금 다운되어 있어서 알카라스가 티아포 정도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날 수 있는 상대가 세바스찬 바에즈, 아르헨티나의, 그리고 우고 움베르. 뭐 잔디 코트에서 움베르가 예전에 할레에서 우승한 적이 있었죠. 그 16강에서 이렇게 좀 고비가 있겠지만 이 두 선수가 알카라스라는 5세트 대마왕을 이길 수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그 다음에 만날 수 있는 8강에서 토미폴이 있습니다. 토미폴. 여기 아래쪽 섹션에서 캐스퍼루드가 잔디 코트에서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모두 이제 캐스퍼루드야말로 광탈의 첫 번째 선수가 될 거라고 꼽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남는 선수가 누구냐면은 요소 최소한 부블릭이 있는데, 요즘 부블릭이 작년 부블릭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블릭이 잘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쪽 섹션 들어오는 토미폴로 정리가 될 것이고, 토미폴이 8강에서 쿼터 파이널에서 카를로스 알카라스와 상대전적 2승 2패로 지금 팽팽히 맞서 있는 토미폴이, 게다가 바로 윈블던 워밍업 대회는 퀸스에서 우승한 토미폴이 알카라스에게 첫 번째로 시험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도전을 선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알카라스가 5세트 경기에서 안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너와 알카라스의 4강을 예상을 하겠습니다. 조코비치 1회전 상대 퀄리파이어 무난하게. 근데 무릎이 변수긴 합니다. 아파서 중도에 기권한다고 해도 뭐 할 말 없어요. 지금 조코비치는 2회전 다 모르는 선수입니다. 제대로 재지는 좋아요.
3회전에 가서 에체베리 정도가 나오는데 조코비치가 잔디에서 에체베리한테 진다. 상상하기 어렵죠. 3회전까지 굉장히 무난한 대진을 받았으나 문제는 4회전부터인데, 자, 홀거 루네가 여기 있습니다. 홀거 루네가 요즘에 조금 부진해가지고 세계 랭킹 15위까지 떨어지는 바람에, 자, 여기서 1라운드 반드시 우리나라는 보셔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권순우 유일한 윈블던 출전자 프로텍티드 랭킹을 사용해가지고 윈블던에 갔고, 조코비치처럼 권순우도 약간 부상에서 회복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발목, 그때 대구 퓨처스에서 발목을 접지르는 부상을 당해서 재활을 하다가 결국 회복 속도가 빨라서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권순우 선수가 1회전 홀고루네와 덴마크 맞대결을 하는데, 권순우 선수가 예전에 홀고루네가 이제 숙성되기 전에 이긴 적이 있었던 선수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권순우가 제대로 치기만 하면 윈블던에서 그때 조코비치를 굉장히 괴롭혔던 적도 있었고 잘 칩니다. 이 빠른 템포의 그라운드 스트로크를 치기 때문에 권순우의 그 포핸드 스트로크가 템포가 빨라지면 그 천하의 조코비치라도 베이스라인 대결에서 밀리더라고요. 요런 좋은 컨디션의 권순우라면 홀고 루네를 굉장히 아직 준비가 덜 된 1라운드 루네를 괴롭힐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권순우 선수 역시 최근에 지금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1라운드 업셋을 일으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물론 응원하겠지만. 그래서 재밌는 경기를 해주길 바라고, 홀고 루네가 16강에서 노박 조코비치를 만나는 그런 대진인데요. 저는 여기서 조코비치가 홀고 루네한테 진다라고 저는 좀 뭐 건담을 걸겠습니다. 누군가가 노박 조코비치를 이긴다면 윈블던에서 이번에는 홀고 루네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 근데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홀고 루네가 최근에 엉망이잖아요. 홀고 루네 지금 어디까지 내렸어요? 최근 활동을 보시면요, 퀸스에서 조던 톰슨한테 1회전 탈락했잖아요. 조던 톰슨 잘 칩니다. 일단 잔디에서 잘 치는 선수예요. 서브앤발리 할 줄 알고. 롤란 가로스에서도 꽤 잘했어요. 16강 결승까지 올랐던 즈베레프와 풀세트 접전. 여기 롤란 가로스에서 부활했다고 볼 수 있고, 작년에 결승에 올랐던 로마에서 32강 광탈을 했고, 마드리드 32강, 뮌헨 스트루프에게 뭐 힘도 못 써보고 준결승 탈락, 클레이에서 좀처럼 반전을 못하고 끝났고요. 자, 인디언 웰스에서도 그렇고, 올해 내려가면 호주 오픈에서도 2라운드 카주한테 탈락했거든요. 홀고른의 상승세가 좀 제동이 걸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자, 루네가 지금 저는 홀고 루네가 좀 공격적인 테니스로 이볼빙하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상태에서 지금 잔디 코트에서 홀고 루네가 지금 제대로 준비를 해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그래서 조코비치와 상대 전적을 살펴보면요, 자, 3승 2패로 조코비치가 하나 앞서 있는데, 자, 조코비치가 5번 붙어가지고 2번이나 이긴 선수라는 것, 보시면 근데 아시겠지만 조코비치가 홀고르네를 쉽게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2021년 US 오픈, 물론 홀고르네가 정말 애송이 때 그때도 한 세트를 뺏겼고요. 타이브레이크에서. 그것도 그 다음에 충격적인 2022년 마지막 마스터스 시리즈 파리 마스터스 결승에서 조코비치한테 역전승을 거뒀고, 홀고르네가 또 2연승입니다. 게다가 다음에 마스터스 시리즈 롬에서 8강에서 클레이 풀세트 접전 끝에 루네의 승리. 근데 최근에는 이제 또 다시 파리 마스터스에서 만나가지고 또 풀세트 접전이었고, 월드 투어 파이널스에서도 풀세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코비치가 루네를 만나서 그냥 스트레이트 세트로 이긴 적이 없는 것입니다. 조코비치가 어떤 특정 선수에게 2연패를 당하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라는 것. 그래서 홀고 루네가 조코비치와 굉장히 닮은 꼴이라고 하거든요. 그 테니스 스타일, 서브, 그라운드 스트로크, 백핸드 탄탄한 거, 이런 것들이 다 홀고 루네가 조코비치 형태의 테니스를 치는데, 조코비치가 어떻게 보면은 루네를 못 뚫어내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실제로. 그래서 상대전적 3승 2패고 모든 5번의 경기가 풀세트까지 가는 초접전이라면, 홀고 루네가 이제 4라운드까지 오는 과정에서 4라운드를 온다는 전제하에 권순우 선수를 이긴다고 치고, 그 중간에 뭐 유뱅크스 이런 선수들, 하차노프 뭐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딱히 루네를 꺾을 만한
지금 굉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선수는 없어요. 그러면 16강까지 왔다는 전제하에서 조코비치를 루네가 만난다. 저는 현 시점에서는 루네가 조코비치를 이길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거는 조코비치의 부상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 루네의 상성, 조코비치에게 강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홀고루네 선에서 조코비치가 막힐 수가 있고 반대로 조코비치가 정상적인 컨디션에 홀고루네를 꺾을 수 있다면 이 윈블던에서 그 다음 2주차로 돌입하게 되는데 거기서부터는 우승 후보 어쩌면 1, 2순위에 들 수가 있는 그런 조코비치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봐야 될 16강 경기가 그리고 꼭 성사하고 싶은 16강 경기로 홀고루네와 노박 조코비치의 윈블던 16강전을 저는 꼭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코비치가 만약에 루네가 16강에서 이겨서 8강에 올라가고요. 그 8강에서 누굴 만나냐면 후르카츠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후르카츠도 간단치가 않은 게 여기서 또 한 면의 복병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저는 뭐 세론들러 이런 선수들 말고 여기 앤디 마우리 물론 있습니다만 알렉스 디미노입니다. 드미노가 지금 9번 시드고요. 자, 후르카츠가 7번 시드인데 둘의 지금 경기력 차이 거의 없는 거고 그 두 선수 모두 클레이에선 별 힘을 못 쓰는데 잔디에서 더 강해질 수 있는 뭐 후르카츠야 당연히 지금 전 세계 서브 원탑이고 그렇기 때문에 윈블던에서 강한 그리고 그 직전인 할레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던 그런 흐름도 있기 때문에 후르카츠의 우세가 예상되지만 후르카츠에게 반격을 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선수가 이 세션에서는 알렉스 디미노입니다. 후르카츠의 강서브를 알렉스 디미노 서브 리턴이 좋아요. 그래서 리턴으로 괴롭혀서 디미노가 랠리를 끌고 갈 수 있으면 이 디미노의 빠른 발과 그 뭐랄까 템포 빠른 그라운드 스트로크 랠리 길어지면 저는 무조건 거의 드미노가 이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후르카츠와 드미노가 일단은 16강에서 붙어서 그 8강 결정자를 한다면은 그래도 저는 이번에 후르카츠가 서브가 좋아지고 그래서 이번 윈블던에서 후르카츠 윈블던이 될 것이다. 그래서 8강에서 후르카츠와 루네가 맞붙는다면 요번엔 저는 이제 후르카츠가 루네를 이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조코비치가 아니라면. 네. 그래서 그 위에 섹션을 보시면요. 여기서는 누가 있냐면은 바로 이 선수 알렉산더 주베레프 비운의 롤랑가로스 준우승의 주인공 알렉산더 주베레프가 있는데 주베레프의 대진이 좀 까다로워요. 1회전이야 그렇다 치고더라도 마르코스 기론이 지금 괜찮거든요. 이 선수랑 지금 2회전에서 만날 운명입니다. 이 마르코스 기론이 최근에 잔디코트에 상당히 좋은 경기력으로 강적들과 많이 싸워서 풀세트로 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초반 라운드에서 만나기에는 기론이 좀 부담스러운 상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제일 또 중요한 선수는 뭐냐면 지금 윈블던 다크호스로 가장 주가를 올리고 있는 잭 드레이퍼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잭 드레이퍼를 지금 알렉산더 주베레프가 3회전에서 만날 운명이에요. 너무 일찍 만나죠. 잭 드레이퍼는 이번에 뭐 8강이라는 얘기도 있고 막 그 정도로 지금 무엇보다 카를로스 알카라스를 퀸스에서 물리친 선수였기 때문에 왼손잡이에 서브 앤 발리도 잘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 게다가 영국 홈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죠. 드레이퍼가 즈베레프와 만나게 될 수가 있다. 그렇지만 드레이퍼의 돌풍이 무섭지만 저는 알렉산더 즈베레프가 이 정도로 서브가 좋아지고 전체적인 5세트 경기에서의 그 터프함 이런 것들이 프랑스 오픈, 호주 오픈에서 다 증명됐거든요. 자, 호주 오픈 4강 갔고 프랑스 오픈 결승 갔습니다. 이 선수가 지금 윈블던에서 초반 광탈한다. 물론 윈블던 최고 성적 16강이에요. 근데 올해의 윈블던 즈베레프는 다르다고 저는 보고 그때까지 작년까지 16강 이하로밖에 성적을 낼 수 없었던 거는 매년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뭐 부상 발목 꺾이는 부상이 있었고 그 부상 이듬해였던 경기력에 어떤 완성이 안 된 것도 있었고 서브 입스가 걸려 있었던 때가 있었고 그런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지금의 경기력이 알렉산더 즈베레프는 코트 표면을 가리지 않고 지금 4강권에 오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요 정도 기론이나 드레이퍼의 도전을 즈베레프가 5세트 방식의 경기에서 물리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그 정도로 즈베레프가 지금 탄탄하고 지난번에 할레에서도 물론 4강전에서 그 후르카츠에게 지긴 했지만 굉장히 서브의 뭐 경연장이었고 자신의 서브 그 타이브레이크에서 지금 그랬거든요. 그래서 즈베레프가
뭐 자신감을 잃을 이유는 전혀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즈베레프가 쭉 올라가서 요쪽에 이제 테일러 프리츠가 올라올 수가 있겠지만 테일러 프리츠의 지금 경기력과 흐름이라면은 즈베레프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즈베레프가 8강에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위 섹션이 가장 혼돈인데요. 여기가 누가 올라와도 이상하지 않는 루블레프가 지금 뭐 몸에 이상이 있다고까지 하죠. 루블레프 그 두바이에서 심판과 언쟁 사건 이후로 영 힘을 못 쓰고 있는 프랑스 오픈에서도 광탈했고 무세티가 있고 세바스찬 코르다가 있거든요. 이 두 선수가 사실 잘 치는 날이라면 여기 섹션의 생존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코다가 1회전에서 다비도피치 포키나 그 1회전에서 만날 수 있는 최악의 상대를 만났죠. 그런 면에서 루블레프는 저는 무세티를 넘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의 흐름이라면. 근데 뭐 모르죠. 루블레프가 또 이제 또 프랑스 오픈의 아픔을 딛고 다시 한번 포핸드의 안정성을 되찾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루블레프에 대한 기대는 별로 없어요. 오히려 저는 여기서는 치치파스가 살아남지 않을까. 오히려 치치파스가 프랑스 오픈에서 물론 실망스럽게 또 천적인 알카라스한테 지긴 했지만 요 섹션에서 치치파스를 뭐 이를테면은 코다가 이긴다? 아니면은 무세티가 이긴다? 모르겠습니다만 저 치치파스가 그래도 서브와 포핸드 그리고 네트 플레이에서 강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잔디코트에서 그렇게 못하리란 법은 없는 선수인데 이상하게 성적이 안 났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요렇게 혼돈의 전국에서는 치치파스가 살아남아가지고 즈베레프와 8강전 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즈베레프가 이긴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시너와 알카라스의 4강전 시너승, 즈베레프와 후르카츠의 4강에서 후르카츠 승. 그러면 결승에서 시너와 후르카츠가 할레 재대결. 결국 시너 승. 그게 제가 그리는 일단 윈블던 남자 단식 우승 흐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게 윈블던 대진 분석까지 해봤고 뭐 어차피 지금 뭐 이 시점에서 하는 분석이 맞기는 어렵죠.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은 이변들이 나오는 게 잔디코트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지만 이번에는 야닉 시너의 윈블던이 될 것이라고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고 많은 테니스의 해외 전문가들도 이번에 시너가 알카라스보다 조금 더 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너의 경기력이 그만큼 좋고 그 무엇보다 워밍업 대회에서 시너가 처음으로 잔디코트 타이틀을 갖고 이번 윈블던에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한 자신감과 어떤 경기력에서의 그 우수성이 입증이 된 2024년 윈블던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지만 역전의 용사, 끝판왕, 불사신, 금강불개, 노박 조코비치가 1주차에 무사히 살아남는다면 2주차에선 단숨에 야닉 시너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윈블던의 황제 조코비치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윈블던이 이제 월요일 밤부터 시작인데요. 제가 월요일 그러니까 틈날 때마다 라이브 열게요. 네, 뭐 저번처럼 뭐 매일 하겠다 약속했다가 완전히 저 죽을 뻔했거든요 그때. 저는 여러분들이 윈블던을 조금이라도 더 재밌게 볼 수 있도록 라이브나 영상으로 준비해서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쪽집게 임규태 코치가 필요할 때 언제든 불러가지고 한번 8강, 16강, 뭐 4강 이렇게 할 때 같이 라이브도 하고 프리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